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이온큐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딱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전 양자 컴퓨터, 이 아이온큐 뭐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고 나쁘고를 뭐 떠나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전 차트적으로 좀 더 많이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제가 추천을 좀 여러분들께 드렸던 게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제 아이온큐보다는 아이온큐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이제 아이온큐의 상승보다는 이 주식도 함께 보세요라고 하면서 좀 소개시켜드렸던 게 리게틱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리게틱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 아이온큐보다도 사실은 상승폭이 더 큰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상승폭이 사실상에 왜 아이온큐보다 더 크냐? 아이온큐보다 뭐 기술적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더 크냐를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상에 너무나 간단한 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삼성전자의 기업 미래 가치가 나쁘다. 뭐 최근에는 반도체 업황이 힘드니까 나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과 전자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30% 상한가 많은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거는 너무나 간단한 게 주식에서의 간단한 기본이 뭐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겠죠.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폭을 우리가 봤을 때는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를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리게틱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에 있던 고점, 그러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분명히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본격화 나타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전에 있던 고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3배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런 자리가 뭐다? 이제 악성 매물의 전고점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이제 악성 매물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의 엑시트 탈출이 많이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자리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제 리게틱 컴퓨팅이 아니라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구간이 정말로 주가의 강한 저항 자리라고 하면은 앞으로 아이온큐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목표가는 얼마가 될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조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는 짚어봐야 돼요. 분명한 거는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왜 시장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바로 이제 3조 3천억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 다이렉트 투자를 한다는 아니지만 향후 5년간 그래도 약 25달러, 그러니까 약 3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라는 이 다시 테마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니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또 우리나라의 또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던 거고, 어쨌든 이런 3조 3천억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미국이 이걸 투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지금 미국이 보면요, 왜 3조 3천억을 투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법안 자체는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안 통신 채널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안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기존 암호화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보안 인프라의 강화와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 갑작스럽게 왜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이슈가 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양자 컴퓨터를 굉장하게 많은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가 무서운 게 이거에 대한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맨 처음에 확보하는 사람은 모든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그냥 해킹할 수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양자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안이 가장 문제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있어서 뭐 양자 컴퓨터의 미래 가치가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은 중국이 여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여기에 뒤처지는 순간 이제 앞으로 향후 모든 뭐 우리 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무력 우리가 방위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전쟁이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니까 또 따라오는 게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게 이런 뭐 하나하나 뺏기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를 이거 괜히 잘못 이런 거에 빼앗겼다, 괜히 해킹당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도 그렇고,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중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거를 똑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고 미국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투자 싸움입니다. 투자 싸움. 그러다 보니까 이번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투자 자금이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선 정말 강한 테마로 본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 제일 크게 이슈 받을 수 있는 이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미국 국방부와 손잡고 양자 컴퓨팅 기반 미래 보안 강화에 나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안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보안 강화에 나선다 했던 만큼 사실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대장주라고 좀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아이온큐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봤을 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좀 이제 실제 미래 추정,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예측, 그러니까 이게 실제도 있겠지만 예상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에비타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 아이온큐에 대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당장 보면요, 24년도에서 이제 25 넘어갈 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근데 둔화가 되고 있어요. 에비타의 성장률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이 매출은 사실 뭐 지속적으로 늘긴 하지만 매출 성장폭 자체도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아이온큐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쨌든 성장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그나마 이때는 성장을 했지만 27년도는 오히려 둔화하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이 24% 정도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때까지 봐야 된다, 이 가격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요, 저는 아이온큐가 만약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요, 내년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하면은 사실 이때 26년도부터 해가지고 확 둔화가 되잖아요. 이 둔화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 아이온큐에 대한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아이온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지금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로 설명드렸던 둔화한다라는 건 여기 에비타 이 부분, 제가 이거 화면 전환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자, 에비타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딱 25년, 내년까지는 그래도 증가해요. 근데 증가 폭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연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때부터는 하락률이에요. 보다시피 하락률.
그래서 이게 리스크라는 거고, 왜 이게 하락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온큐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게 이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아이온 Q가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독보적으로 이 시장에 없던 기술력을 가지고 딱 우뚝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터라는 건 아직 그 어느 하나도 상용화된 게 없고 어느 하나도 뭐 챗 GPT처럼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뛰어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 340개라고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걸 계산했을 때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실적이 뭐 줄어드는 건 어느 하나 그 상용화된 게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 경쟁 업체들의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27년, 26년, 27년들로 갈수록 이 아이온큐가 엄청난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독자적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뭐 독보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주가는 내년 정도까지가 피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부터 다시 26년도, 27년도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다시 모아야 된다. 이 주가가 정말 더 올라갈 만한 주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당장 내년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컨티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만약에 이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퀀티넘이 더 올라가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만큼 시장에서는 이 아이온 큐보다는 퀀티넘에 대한 미래가치 성장성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퀀티넘 같은 경우가 당장 내년에 뭐 한다? 내년에 상장 준비 중에 상장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상장이 되면서 이 퀀티넘이 아이온 큐를 몰아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오히려 이 그 아이온 큐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경쟁 기업들의 이런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아이온 큐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온 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좀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보면 알겠지만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이 이제 JP 모건의 이 주도하에 이 펀드 같은, 그래서 최근 약 50억 달러의 평가 가치로서 5억 달러의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마감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마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투자가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될 만큼 5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7천억 정도, 현재 환율로 한 6, 7천억 정도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이 투자 금액이 어쨌든 마감이 될 만큼, 분명한 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향후 아이온큐의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부정할 수도 없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 자체도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앞으로 핵심은 이제 오류 정정입니다. 오류 정정. 그러니까 이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오류 정정인데, 이 퀀티넘이라는 기업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오류를 뭐 800배 뭐 개선하면서 최근에 상용화 또 성큼 다가섰다 이야기가 나온 만큼 분명한 건 이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퀀티넘 같은 경우는 또 내년 또 앞으로 스타트업의 이런 추가적인 뭐 시장 진출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의 또 추가적인 이 생기는 부분도 내년부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아이온큐가 최근에 또 이제 웨비나 관련되는 발표 이런 이야기를 공지했기 때문에 이 웨비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이때부터 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스타트를 나타낼 확률도 높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2의 엔비디아로서 아이온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 다르다라고 확실히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아이온큐입니다. 이쪽에 EPS만 보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온큐가 증가를 안 하느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증가를 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증가를 한다 볼 수 없어.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단기 순이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단기 순이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엄청난 순이익 증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이 현재 이 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실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만 이 올라가다 죽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티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좀 갈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볼 것인가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사실 차트만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그 주가 가치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온큐의 차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과 해외는 다르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서 이렇다라고 100% 얘기는 못하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서 이 신고가, 지금 신고가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 있어요. 신고가 패턴. 신고가 패턴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고점대, 우리가 흔히 쌍봉입니다. 쌍봉. 그러니까 쌍봉에서 고점대를 돌파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통 35 정도를 고점대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적어도 몇 퍼센트, 약 50%에서 100% 정도 딱 한번 올라가고 죽는 게 보통 신고가 패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약 50%에서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넉넉하게 50달러에서 지금 이제 한 70달러 정도, 이 정도를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50달러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엑시트 흐름을 좀 잡으면서 들고 가는 게 보수적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아이온큐가 사실은 뭐 신규 접근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면요, 신규 접근은 그래도 저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해외 주식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용감하다고 하면은 뭐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오히려 오르지 못한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부분, 뭐 단타라든지 중장기 이런 추천까지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럼 100% 무료로 단타도 그렇고 중장기도 그렇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